반갑습니다. WBS 스페셜 원불교 초기 여성 제자들을 만나다 조은영입니다. 원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에서는 원불교 초기 교단을 이끌던 여성 제자들의 신성과 또 교화 활동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여성 첫 제자이셨죠. 사타원 이호나 선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 사상연구원장이십니다. 박인철 교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이태훈 교도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요, 안다는 것이 사실 그 시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재미가 있고 더 알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진행을 하면서 오늘은 또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만나 뵙게 됐는데 오늘 또 교단 초기 교활동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이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높았고요. 또 교단에 공헌했던 여성 선진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원불교에서 여성의 역할이 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인철 교수님. 제 생각은 그 무렵이 시대가 바뀌고 있었다. 그 차별의 시대에서 평등, 닫힌 시대에서 열리는 시대로,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가장 밑바닥에 어떻게 보면 차별받던 여성들의 자각 움직임이 거대하게 일고 있었고, 그런 속에서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 나오셔가지고 그 양성 평등의 이념과 제도 또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여성 선지님들이 대활약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태산 대종사 여성 10대 제자 생애를 조명하는 학술대회에서 유일하게 교대 자격으로 이 사타원 이호나 선지님을 발표를 했어요. 어떤 이유로 발표자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유일한 교도인지 모르고 예, 참여를 하게 됐고요. 원불교는 이제 평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양성평등 종교이기도 하지만은 출제가 간에 차별이 없고, 그래서 뭐 가능한 누구라든지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하게 제가 이제 그 연결이 된 게,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원불교 환경연대에 그 이전에 일했던 곳이 여성문제연구소라고 영산선악대학교에서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불교가 굉장히 평등한 종교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도 됐고요. 그리고 지역 여성들과 여성의 전화,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 이런 것들 만들면서 6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페미니즘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근간이 되는 여성주의, 페미니즘 이런 철학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가 마침 여성 제자 이 발표가 있다고 제안이 와서, 제가 능력도 안 되고 여러 조건이 안 됐지만은 그래도 덥석 물게 됐습니다. 네. 이 시간 주제가 페미니스트 소태산의 여성 첫 제자 발행인회입니다. 좀 제목이 재밌어요, 주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연구 주제 자체가 저희 여성 선지님들의 뭐 하셨던 일들, 업적을 이제 나열하기보다는 여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소태산 대종사님의 어떤 평등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성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발현이 됐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그 의미 부여들을 좀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여성 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놓으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우연히 보게 된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미국 수녀님들의 그 권리찾기 운동이었는데, 그 제목 자체가 주님은 페미니스트였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을 계기로 성자들은 과연 페미니스트였을까라는 물음들을 해봤고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평등 사상을 보다 보니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도 진정한 페미니스트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행인에는 우리 그 사타원 이호나 대봉도님의
아주 그 어렸을 때 이름이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삶의 밑바닥을 살았던 여성을 대표하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행이라는 그 풀 이름인데요. 네. 그 농가밭에 정말 그 끈질기게 자라나는 잡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오래 살으라는 이름으로 붙여졌지만은 그 즐기게 살아나가야 되는 그 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여성들을 대표하는 삶의 모습이 사타원 이원화 대봉도님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두 관계를 엮어보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조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네네. 페미니스트라는 표현을 좀 붙이자 네네네. 쪽에 의견을 냈었는데요. 공부를 해보니까 대종사님이 요즘 그 여성학 쪽에서 이렇게 회자되는 세계적인 여성학자들, 네네. 페미니스트들 가운데 예를 들면 지금 살아계시는 프랑스의 루이스 이리가라이라든지 미국의 무슨 넬 로딩스라는 이런 분들 이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이념과 그다음에 제도와 실행 삼박자를 모두 갖춘 어른이 소태산 대종사고 바로 그런 이제 그 열린 사상 정신 제도 속에서 당신의 어떤 삶을 이렇게 갖고 가는 분이 바로 발행인의 사타원님이 아닌가. 그래서 제목 자체를 그런 점에서 좀 같이 고민해서 잡은 거죠. 네. 근데 이태영 교도님께서 예. 그때 사셨다면 어땠을까요? 사형적으로 지금 하시는 분으로서. 그때 제가 요즘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구한말 시대의 네네네. 여성들의 삶을 이제 소설화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혁명가 이런 네네네. 여성들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개방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급진적으로 그런 새로운 물결들이 들어오니까는 지금 못지않은 굉장한 그 개혁성과 그 선명성이 있더라고요. 그 여성들의 삶 네, 속에서. 네. 그래서 저도 다시 보면서 나였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아마 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저도 페미니스트로 네네. 또는 이제 이런 활동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또 그거는 어려웠겠지요, 그 당시에. 네네, 어려웠겠죠. 오늘 이제 선님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정말 어려운데 그걸 극복하고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자, WBS 스페셜 온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네 번째 주인공 소태산 대종사님의 여성 첫 제자인 사타원 이원화 선지님의 생애와 입문, 교활동을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화 선지님의 양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타원 이원화 대봉돌은 세회상 창립 이래 최초의 여자계 전무 출신으로 1884년 전남 영산포에서 이씨 집안의 외동딸로 출생하셨습니다. 출생 후 우여곡절 속에 4세 되는 해 영광읍에 있는 김진사 집으로 오게 된 사타원님은 양부모의 사랑 아래 장성하여 장성 문씨 집안으로 출가하셨습니다. 23세까지 순박한 가정에 안락한 생활을 하여오던 중 부군이 병사하여 비참한 마음으로 다시 영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던 와중에 슬하의 두 아들을 데리고 길룡리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사타원 대봉도는 대각전 구사 고행 중이신 대종사를 뵙게 되었고, 대종사께서 비범한 인물이 되시리라 믿으며 이후 온갖 고생을 달게 여기며 일심정성을 다하여 입정 전후 대종사를 시봉하시게 되었습니다. 성현이 출세하여 법의 광명이 천하에 휘황하였음에도 성현의 회상에 찾아들기가 극히 어려운데, 사타원 대봉도는 일찍이 성현이 도를 구하실 적부터 심신을 다하여 온갖 정성으로 시봉의 도를 다하였으며, 대도회상의 창립 기초가 되는 방언공사와 영산지부 안살림의 주인이 되어 모든 노고를 다하셨습니다. 사타원 대봉도는 남먼저 대종사를 알아보고 여성으로서 첫 제자가 된 선각자하셨습니다. 원기 5년 이후는 진안, 전주, 원평, 이리 등지로 전전하면서 새 회상을 알리며 활동하다가 원기 9년 다시 영산교당으로 가서 이후 내감원을 맡아 살림을 하여 영산지부 회원들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순교에 전력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타원 대봉도를 두고 대종사께서는
원하는 숙세의 선연만 심중할 뿐만 아니라 그 발언과 행실이 진급기에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이 회상의 발전에 따라서 무량한 복록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기 49년 2월 2일 사타원 대봉도는 세수 70세 일기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새 회상 발하기에 여작의 전무 출신 1호로 첫 여상 제자가 된 이래 40여 개의 성상을 공도를 위해 유감없이 바쳐온 장한 선진이었고, 비록 특별한 직책은 없었으나 대회상 창립 초기에 큰 공덕을 세운 숨은 보살이셨습니다. 원기 73년 9월 제124회 수의단회에서 이대말 성업의 결산기를 맞아 그의 높은 공덕을 추모하면서 대봉도의 법훈을 추석기로 결의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로 이원화 선지님이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셨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이원화 선지님이 원불교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네. 이원화 대봉도님은 정말 삶의 이제 역사를 좀 찾다 보면요, 잘 찾아지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꼭꼭 숨어라 이원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린 시절 굉장히 부러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전남 나주에서 1884년 태어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좀 명확하지 않죠. 본인의 기억으로는 4살 정도에 나주 그 집 앞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남자에 의해서 엎혀서 어디로 이동을 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기록이 9살 정도 되는 나이 때 그 영광에 그 김진사 댁이라고 양갓집에 어떤 이제 남자가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동자치로 써주십시오 하고 갖다가 맡기게 된 거죠. 그거를 이제 그 받아들이시면서 부엌에서 쓰는 동자치로 쓰다가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말, 그리고 뭐 말 중에 하나가 그 갓을 쓴 것을 보고 우리 하나씨, 전라도 말로 할아버지죠. 우리 하나씨가 쓴 것과 같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그냥 그 천민 집안의 아이는 아니구나. 뼈대가 있는 범정 집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양딸로 삼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이제 좋은 수양 부모님을 만나서 극진한 이제 정성 속에 크다가 17살 때 결혼을 하시죠. 결혼을 하시고 아이 낳고 사시다가 23살에 남편이 병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그 대장장이 하시는 2번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데 그도 이제 순탄치 않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길룡이하고 인연이 되시게 되는 거죠. 네. 그 대종사님 만나시기 전에 신산하고 기구한 참 불행한 삶을 사셨을까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 1880년대, 90년대, 1900년대에 영광, 나주 이 일대가 사실은 이제 사회가 해체기, 격동기, 동학혁명으로 수십만이 희생되고 의병항쟁으로 또 그런 사회의 어떤 그 이렇게 해체당하던 농촌 또 어떤 정착된 사회가 해체당하는 그런 시대의 어떤 그런 아픔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런 또 고통을 겪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수영 부모님이 잘 키워주셨다가 떠나버리셨으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그 다른 분을 만나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수양 어머니의 오빠. 그럼 삼촌 예삼촌이 되시는 거죠. 수양 외삼촌인데 김성서라는 김성서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대종사님과의 인연을 맺어주게 된 역할을 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수양 그 외삼촌이신 김성서 씨를 보면서 이분이 수양 부모님한테 굉장히 이제 사랑받고 자랐구나라는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뭐 그 정도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둘 텐데 어쨌든 2번의 결혼을 통해서 2 아이를 떠맡게 되다시피 한 이 진려를 그래도 어떻게 좀 살게 해보자라는 거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대종사님의 그 아버님, 부친의 절친이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이 김성서 어르신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력을 좀 아는 분이 두 분의 좀 인연이 되어서 엮어주면서 두 사람이 사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역할을 하셨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하고 이제 만나시게 된 전후좌우 상황을 보니까 한 20대 좀 지나셔가지고 22, 셋 이제 한참 그 이 일을 어찌할꼬 하면서 깊은 명상 사색에 들어가지고 이제 주변 상황을 다 감당을 못한, 그러면서 이제 뭐 병색도 있고 생활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20살 때 대종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그 부친과 친구인 이 김성서라는 분이 걱정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대종사님. 그 당시 이름이 처화잖아요. 네. 처화의 장래가 이제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제 떠돌이 여인이라고 할까 이렇게 그런 인연이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마 두 분과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짐작이 좀 되어지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인연으로 대종사님과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역할들이 이제 주어졌습니까? 네, 이제 주막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대종사님에게 이제 빚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빚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이제 그 음식 솜씨 좋은 진료가 있고 이제 이 역할을 이제 김성서 어르신이 이제 주선을 하시면서 두 분이 이제 주막을 하시게 됐죠. 근데 음식 솜씨가 좋아서 손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법성장을 가는 이제 길목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이제 잘 지나다니는, 요즘 같으면 이제 목이 좋다 그러죠. 그런 곳에 이제 주막이 차려져서 장사는 굉장히 잘 됐는데, 문제는 두 분 다 셈을 할 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상값을 못 받는. 네, 우리 이원하 선생님은 진짜 이렇게 손이 크셔가지고 그 당시 발행이네죠. 네네. 손이 크셔서, 그리고 음식 솜씨 좋다는 얘기는 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고 뭐 외상 못 받고, 그리고 이제 농촌사회라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가을에 추수해서나 목돈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셈에서 받으려면은 못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저희 대종사님께서는 구도 행각에 들어가셔서 이거 도대체 셈을 하거나 돈을 받아낼 생각을 안 하시니까 주막은 자연스럽게 사람은 많이 오고 많은 사람이 드나드나 주막으로서는 명맥하게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그래서 뭐 외삼촌이 밥하라고 양식이라도 좀 중간중간에 갖다 주지 않으면 끼니 거르기가 일상이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제 견디기 어려우니까 이제 주막은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됐죠. 그 무렵에 이제 발행인의 이원하 선지님이 그 대종사님의 이제 그 식사 수발 이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이웃집에 이렇게 품앗이를 가고 또 식량을 얻어오고, 그래서 그 품앗이하다가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그 떠매고 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그렇게 전해오고 있죠. 그러면 일단 뭐 김성서의 주선으로 인해서 대각전에서 대종사님하고 또 이원하 선지님의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주막을 닫은 후에도 이원하 선지님은 이 다리선 민어파시에도 대종사님하고 계속해서 함께 했다라고 해요. 네, 동행을 하시는데요. 주막을 닫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이제 동네 품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명을 하시다가 그 영광읍에 있는 그 굉장한 부자, 그 채무 관계가 있는 부자의 계속 이제 빚 갚으라고 독촉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거를 갚지 않고서는 내가 이렇게 계속 구독길을 나서는 게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던 차에 그 외삼촌, 대종사님 외삼촌의 친구이신 이인명 어르신의 제안으로 민어 타리파시를 가기로 이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동행자로서 발행인에게 제안을 하시죠. 뭐 살림할 사람도 필요하고 몇 달간 같이 있어야 되니까는 그래서 같이 가기로 하고 그 유성국 그 외삼촌과 그리고 친구이신 이인명 어르신과 대종사님과 발행인에 이렇게 4명이 일행이 되어서 타리섬으로 민어파시로 장사를 하러 떠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장사를 하셨는데요. 대종사님, 그 민어파시를 하고 있는 그 업자들이 대종사님에게 이제 배를 빌려주고 그 배를 사용해서 고기를 잡아오면 또 팔고 그 남는 걸로 또 수익을 잡고 이렇게 해갖고 3개월 동안 그걸 하셨는데
대종사님이 운영하는 배는 고기가 잘 잡힌다. 그리고 사고가 없다.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그 채무를 갚을 돈을 벌으셔서 돌아오시게 됩니다. 네네네. 네. 거기에 그 타리팟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타리섬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지금 위치로는 그 목포 좀 위쪽에 임자도라는 네. 섬이 있거든요. 그 근처에 이제 작은 섬이고 여러 가지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 1920년대, 30년대 후반까지도 그 법성포 앞바다를 이제 칠산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칠산바다에 이제 예. 조기팥이, 민어팥이 또 새우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업의 생산성이 높았던 네. 곳이 아닌가. 네. 그걸 이제 주목하고 같이 가서 이제 파시에 참여하셔가지고 그 빚을 갚을 정도로 이제 돈을 버셨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빚을 다 갚았습니다. 네. 그러면 대종사님은 이제 수행에 집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수행길에도 이현아 선지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현아 선지님은 이제 어쨌든 이제 같이 옆에서 그 삶을 이제 살면서 구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곁에서 이제 조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민어파시에서 돌아오시면서 채무를 갚고 나서 이제 바로 정말 이제 전념을 하시게 되는데 그 구도 행각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네. 저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의 정말 알을 깨고 새로운 자리를 도전을 하시는 그 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도대체 사람의 형상이냐 도대체 실성을 했다 뭐 네네. 별 얘기가 다 있었고 진짜 형상으로도 고름이라든지 정말 그 사람 같지 않은 형상을 하고 계셨어도 이원아 선지님은 끊임없이 시봉을 하시고 식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을 챙기시는 이런 일들을 하시죠. 근데 너무나 가난하고 벌이가 없고 하니 끊임없이 이제 당신이 나가서 이제 폼을 팔든지 아니면 보리죽이라든지 연명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장마철에는 그조차도 좀 어려워서 정말 일하러 가다가 쓰러져서 행인들이 이렇게 쌀을 양식을 보태와서 뭐 다시 또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이원아 선지님이 안 계셨으면 과연 대종사님이 정말 구도라는 과정을 잘 이겨내고 만들어내실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동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대종사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그 곁을 지켰던 것은 민어파시 과정에서 보여줬던 대종사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좀 기적도 있었고 기도의 위력도 있었거든요. 그러한 경험들이 끝까지 붙들어매는 역할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대가 가시기 직전의 상황에서는 거의 어떻게 보면 비원 그 마음속에 저 어른이 반드시 도를 이루어가지고 이 세상을 구제하는 성자가 되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 어떤 염원이 기도로 승화돼가지고 대종사님의 어떤 미래를 축원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저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라면 저분이 어떤 분인지 이건 뭔가 다른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에 이거 온전한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이죠. 또 행하는 뭐 일들도 좀 못 믿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하시다 보니까 또 믿음이 생겼고 구되기를 함께 가시게 됐는데 이 노르목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끼니를 연명하기도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힘들고 고된 삶이었습니까? 거의 뭐 끼니 이제 밥 먹듯이 네. 끼니를 걸으시고 뭐 나물죽으로 연명하고 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원아 선지님이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기도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이제 그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처사 양반 고을 언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 얘기는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비셨는데, 고을 언님이 뭐냐, 중생을 제도할 망국, 중생을 제도할 성자가 되게 빌어라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기도의 제목은 바뀌었죠. 그 얘기는 어쨌든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최선을 향해 다했고,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했던 훌륭한 조력자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심정성을 다해 입정 전후까지 이원하 선지님은 그 대종사님 구도의 길을 묵묵히 옆에서 지킨 결과, 대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접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러니까 옆에서 끊임없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시봉하시고 내내 그 모습을 이제 뒷바라지 하셨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정말 그 탈바꿈 하는 그 자리를 보시고 전후를 정말 눈과 마음으로 다 확인을 하시고, 정말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양하운 사모님에게 달려가서 알린 것도 이원하 선지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직 대종사님을 시봉하는 일밖에 몰랐던 이원하 선지님.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 여성 첫 제자가 되었어요. 대종사님의 대각 후에 또 이원하 선지님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뭐 초기에 제자랄 것도 없고, 그리고 그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학이라든지 여러 이제 사상들과 주류들이 많이 나타났던 이 시기에 참 도를 구하고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관심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보면은 이때 이제 원불교가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의 종교로서의 뭐 모습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단지 대각하신 것을 대종사님과 몇 분이 아실 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이 좀 믿게 하려면 무언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방편의 하나로 태울주 치성을 드리게 됩니다. 이제 뭐 그럴 때 그런 치성의 과정에 함께 한다든지, 이 초기에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대종사님이 어떻게 이제 그 대각의 실천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굉장히 좋은 목재로 쓰여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전에 이제 제가출가의 어떤 그 자리가 다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무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무 출신이라는 거는 우리 원불교가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원기 9년에 그러니까 익산 총부가 이제 건설될 당시에 출가를 해가지고 공부와 사업에 전력 투구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 공동생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무 출신 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하는 것은 원기 9년 이후라고 봐지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상의 전무 출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으신 분은 사타원님이 제1호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대종사님이 대각 후에는 또 고주초를 이 노르목 초가에서 또 도토레미 이시제각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곳에서 최초의 제자로 대종사님을 또 시봉하게 되는데, 이 발행인회로 불리었던 이원하 선지님이 이 법명을 어떻게 받게 되십니까? 이원하 선지님은 계속 이름이 없었잖아요. 발행인회라고 불릴 정도로 애기 내진 큰애기. 그리고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동사무소 직원이 지어진 이성녀, 이씨성을 가진 여자라는 이름의 이성녀, 이렇게 불리고 발행인회로 불리다가 드디어 이제 그 대각을 하신 대종사님으로부터 이제 제자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원하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원하로 이제 삶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제자로서의 이제 그 얼마나 신나셨었겠습니까? 네, 시키는 일 다 하셨을 거고요. 네, 교단 초기도 아니죠. 교단이 생기기 전에 이제 그
어떻게 교단을 만들어갈까 대종사님이 이제 구상하신 것들을 정말 뭐 대각 전에 이렇게 시봉하셨던 마음과 몸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오나라고 하는 법명을 받고 또 영상성지의 살림을 또 알뜰히 꾸려 나갔다고 해요. 이오나 선지님의 교화 활동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옹기 3년 방언 역사가 시작될 때 이오나 선지님의 그동안에 이제 그 많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탕이 되셨겠죠. 역할이 컸다고 해요. 네. 교사에 네. 그 공식적으로 유공인 이름에 등록이 돼 있죠. 사타오님이 네네. 방언공사의 유공인으로.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 전에 저축조합 운동할 때도 같이 그 좀들이 쌀 운동이라든지 공동 추력이라든지 참여를 하셨던 것 같고, 네. 그 전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치성 드리고 그럴 때 그걸 이제 방편교화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시절에도 그 시대에도 그런 어떤 그 뒷바라지 같은 것을 거의 주도적으로 사타오님이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안살림을 거의 다 도맡다시피 하셨던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안살림 예. 없으면은 바깥살림 안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대종사님도 그때 이제 타리팟이 갔을 때도 그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탁 맡겨도 그냥 아무 탈 없이 그렇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좀 믿음이 서로 있었던 것 같고요. 1년 동안에 그 방언공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지금 생각해봐도 맨몸으로 그 바다를 막는 거니까 다 미쳤다라고 했었죠. 네네.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정말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람들 어떻게 보살필 것이며 그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그 어려운 일을 하기 어렸을 텐데 그 역할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오나 선지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훈훈했다고 그럽니다. 일단 뭐 음식으로 훈훈하셨고요. 네네네. 예, 사람들을 이렇게 보듬고 사람들을 이렇게 힘든 부분을 이렇게 좀 잘 쓰다듬는. 요즘 같으면 카운셀러 하셨으면 참 잘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옹기 5년 이후부터 진안, 전주, 온평, 이리 등지로 이제 발길이 옮겨지면서 새 해상을 알리는 또 순교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오나 선지님의 순교 활동을 소개해 주시면 좀 이렇게 많으실 것 같아서 말이죠. 두 분이 좀 그 말씀을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대종사님과 그때 이제 그 제자님이셨던 이제 송규 정산용사님. 예, 정산종사님하고 이제 좀 이제 부안이라든지 이렇게 떠나가시고 나서 영산에 계시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기 5년부터 이제 이 진주, 진안, 원평 등지로 이제 발길을 옮기시는데요. 그때도 이제 가시는 곳마다 그런 덕화만발의 이제 사례들을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주로 이제 전음강 선지님 가족이 이제 이사를 가면서 거길 좀 도와라라는 이제 말씀을 듣고 같이 따라가시면서 이사 간 집에서 일이 잘못돼서 네. 그 방 2칸을 얻었는데 1칸밖에 이제 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오나 선지님이 계속 우리가 참고 잘 봐주자. 그리고 우리가 또 저런 사람에게 가마를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다독이셔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1년을 더 이제 못 버티고 나갔다 그런 이제 말씀도 있고요. 또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뭐 그 음식 솜씨가 좋으시니까 고추장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네. 해서 고추장은 동이 나게끔 다 팔렸지만 여전히 또 돈은 못 버신 이런 일화가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인연들 많이 맺으시면서 연원을 많이 다루시고 하면서 뭐 쭉 이제 그 영산에서 하셨듯이 초기부터 하셨듯이 소리 없이 뒷바라지 해주시고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하시고 이런 역할들을 다니시면서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방은철 교수님. 그 원기 4년이 이제 좀 한 고비거든요. 네네. 이제 그 연말쯤에 대종사님이 이제 부안 복례산으로 입산을 하시고
근데 기록에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가족이 아픈 네. 그런 네. 그 전 남편하고 낳은 아들을 네. 남편이 와서 데려가 버리고 그러니까 음. 홀로 되는 그런 아픔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 배려를 하셔가지고 여기저기 좀 안정을 취하는 기간을 가셨던 것 같고 전주에서 한 3년?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원기 9년, 10년 경에 이제 다시 영산으로 이제 정착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또 한 번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스승에 대한 또 네네. 대종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믿음이나 이런 것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9년, 10년 경에 이제 영산에 오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네네. 한 40년간 이제 그야말로 영산의 어머니로 이제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옹기 49년까지 영상 성지의 살림을 알뜰히 또 꾸려가면서 40여 년을 이제 봉직을 하셨는데,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이원하 선생님의 교화 활동이 또 있을까요? 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몇 분의 선지님을 이제 찾아뵈면서 가장 좀 인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같이 울기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산에 살면서 정말 그 간장 한 종지 뭐 안 얻어먹은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나눔 교화라 그럴까요? 네네. 무엇이든지 주기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뭐 너무 많이 준다 해서 어른들한테 이제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지만 개의치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원하 선지님이 지나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다 그 훈훈한 그 정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내기 할 때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만 나오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 모내기 다 그 뒤로 미루고 다 이제 그 홈이랑 들고 나와서 같이 이제 일을 해줄 정도로도 굉장히 이제 그 관계들이 좋았고, 그리고 그 시기에 많이 어려웠던 사람들하고 속정을 많이 나누면서 네. 많이 이렇게 그 기대고 의지했던 이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원로 교무님 중에 그 일사님의 손녀이신 이정무 교무님이 이제 애틋한 마음으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이원하 선생님이 이렇게 그 치마꼬리 잡고 살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영산학원 다니시면서 이제 학생 시절에서도 계속 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사없이 한치의 흔적도 없이 살다 가신 분이고, 그리고 그 가시 없고 깊이가 없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일화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느 날은 이제 여름에 이렇게 원할머니 이렇게 부르셨으니까요. 네. 평상에 누워 계셔서 이렇게 보니까는 온몸에 얼마나 그 떼약볕에 일을 하셨는지 온몸에 그 바늘 하나 꽂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땀띠가 나셔서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찬바람에 더위만 식히고 있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음식 솜씨 또한 너무 좋으셔서 겨울에 담아놓은 물김치며 이런 것들은 정말 그 몰래 가서 떠먹으면서 좋은 또 추억이 됐었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도 그렇게 싫은 소리 안 하시고요. 그리고 한 방을 쓰셨던 굉장히 어려운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하고 다 다툼이 있어도 원할머니 그저 그분의 말씀을 피해서 자리만 피해서 다니실 뿐 한 번도 그렇게 다툼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보살 아니신가. 어떻게 그냥 인간이 하기 참 어려운, 그렇다고 특별하게 어떤 업적을 말하기도 어렵지만은 그거 자체가 업적이지 않은가라고 싶을 정도로. 이번에요. 네. 저 이태원 우리 교도님 덕분에 네. 사타원님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2개를 찾았어요. 하나가 이제 영산지부 임원회 회의록이라는 게 1932년부터 37년까지 7년간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타원님의 직무 분담기가 나와요. 그래서 식당 감독, 장롱 관리, 그다음에 영산의 여자 인재 양성소 리더. 그래서 그 영산의 여자 인재 양성소의 멤버가 1933년경에 48명이 1년간 이렇게 이제 그 성금을 모은 게 113원이라는 기록이 나오고, 거기에 사타원님 1등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기 9년 10년부터 49년까지 40년간
제가 볼 때는 네. 사타원님이 없었으면 영산 살림이 가능했을까 할 정도로 이제 대단한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봐지고, 그런 점에서 그 사타원님의 생애는 영산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네. 드러나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네. 하나 더 네네네. 제가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에서 말씀드리자면 짧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지으실 네네네.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전날 그 밭에 가셔서 막 군뱅이들아, 지렁이들아, 너희들 어서 가거라. 저는 이게 굉장한 생태 감수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물론 역시 환경운동 하시니까요. 네. 그 시대에 또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했던 일이긴 하지만은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은혜의 관계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네.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주신 굉장히 그런 사례인 것 같아서 네, 네. 굉장히 저는 좀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굉장히 잘 알아서 네. 이때 뭘 해야 되고 이때 뭘 해야 되고 이거 소리 없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원로교무님이 저한테 그래도 좀 아쉬웠던 게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그냥 살림 잘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덕으로 함께 했다라는 것 말고도 굉장히 성공부 열심히 하셨다. 네네네. 예. 끊임없이 자기 수양이라든지 우리가 그 가르침을 내 몸으로 체화하는 이런 거에 정말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완벽한 도인이시다라는 네네.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로교무님이신 이제 이백철 교무님은 총부에 여자 3걸이 있다면 영산에 여자 3걸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 이원하 선지님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할머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따스함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어른이다라고 하는 그 아이의 시선이거든요. 그런데 영상회상을 이끈 부인 원하 할머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또 대단하신 분이시다. 아까 교무님 말씀대로 그분이 있어서 우리의 지금의 자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네. 평생 영산에서 사셨는데 또 한 가지는 한국전쟁 시기에 네.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전쟁 시기에도 거기 영산을 떠나지 않으셨던 분. 네네. 그 영광이라는 곳이 3차 토벌이 있을 정도로 좌우의 그 대립이 그렇죠. 굉장히 심했고 산동네 또 산이 많고 네, 그리고 거기도 지금 이제 6.25가 되면은 계속 천도제를 지내는데 그럴 것처럼 굉장히 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람이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서웠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도 그 자리를 지켜서 지금의 영산을 지켜냈다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이거 또한 굉장한 일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원하 선지님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대종사님을 처음부터 시봉하고 봤던 이원하 선지님이 이 남녀 불문하고 전문조신 1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은 제자 이원하 선지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제 말씀에서도 이제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파리파시를 같이 가자. 당신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 그리고 교단 초기에, 교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각 이후에 가장 처음에 그리고 그 초기에 모든 힘든 일들을 턱하니 맡기셨던 이 마음, 이거 자체가 대종사님이 이원하 선지님을 어떻게 인정했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말씀으로는 원하는 숙세 선현도 심중할 뿐 아니라 그 발언과 행실이 진급기에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이 회상 발전에 따라 무량한 복록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이원하 선지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종경 선해록에 있죠. 네. 저도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새시대 세부처님, 대종사님이 발행인의 사타원님을 수기를 주셨다. 너는 성자가 될 것이다.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법문이 진급기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 회상이 앞으로 발전할수록 드러날 것이다는 그 말씀이 수기를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사타원 이온화 선생님은 그 옹기 49년에 2월 17일에 열반에 드십니다. 이제 법문에 표현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만은 이온화 선생님이 법문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십니까? 저는 그 이온화 선생님 열반 생각을 하면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사타원 이온화 선생님이 총부의 발걸음을 잘 안 하시는데 저는 안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잘 네, 모르겠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온화 선생님의 이제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에서의 뭐 관계라든지 역할 이런 것들에서 우리 교단에서 좀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밝힌 부분도 없고 오히려 좀 감추려고 하고 이 선생님의 기록 자체를 굉장히 좀 드러나지 않게 했던 부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총부의 발걸음을 거의 이제 안 하시다시피 하고 또 이온화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대접이 굉장히 소홀했다라는 네. 이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는 좀 저희가 좀 더 앞으로도 더 성찰하고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굉장히 대중의 판단과 그 괴리된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온화 선생님에 대한 어떤 뭐 공식적인 기록이라든지 공식적인 말씀들은 사실은 많지 않더라고요. 네, 대종사님도 하신 말씀들이 아까 하신 그 말씀 이상의 이야기들은 개인적인 얘기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이런 게 다 이제 좀 그 우리가 초기 교단에 네. 이렇게 좀 밝혀내고 좀 더 알아냈어야 되고 또는 공식화했어야 되는 것들이 좀 미진했기 때문에 지금 또 많이 묻혀있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감사함을 좀 갖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 대목을 읽고 공부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선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성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상없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닌가. 바로 그런 어른이 우리 사타원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보니까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뭐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역시 상없는 성자로서의 최후도 그렇게 가셨다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대종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회상이 드러날수록 사타원의 공덕은 드러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주년 맞이해가지고 지금 이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른의 공덕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는 더욱더 크게 드러나는 쪽으로 그래서 오히려 조금 감춰놓은 거 아니신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이게 보여지는 것이 다는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발견되면서 더 감사히 생각하고 또 이제 앞으로 남은 그런 그 미래에 또다시 또 부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공부를 또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교단을 이끈 여성 제자들의 다양한 삶과 이 교화 방법은 옹기 102년 현재와 견주어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선진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성찰이 더 필요할까요?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평등의식이 초기 교단을 이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여성의 힘을 끌어내지 않고 제가들의 힘을 역동적으로 끌어내지 않았다면은 그 다가오는 개벽 시대에 맞는 종교를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계, 여자계 그리고 그 지도 체계까지 만드셨을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하던 대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기존에 하지 않았던 대로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 원불교가 왜 만들어졌고 원불교가 이 세상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보여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종사님의 뜻대로만 살면 지금 이 세기를 맞는 원불교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질 것 같고 위상과 역할도 굉장히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년밖에 안 됐는데 어느덧 종교라는 틀에 어느덧 교단이라는 틀에 또는 교당이라는 안에 이렇게 갇혀 있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을 좀 더 하게 되고요. 특히 대종사님이 펼쳐놓으신 평등사상이 이 시대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게끔
우리에게 좀 요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교무님. 예, 저는 사타원님 생각을 하면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속에 어떤 그런 그 환희, 기쁨 같은 것이 용솟음치고 나도 사타원님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통 우리들은 화려하고 드러나고 알아주고 하는 그런 자리를 좋아하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우리 원불교 회상이 또 앞으로 미래의 어떤 우리 인류 사회가 숨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그 속에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질 때 회상도 건강해지고 세상도 밝아지지 않겠는가. 저도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다짐 같은 걸 해봤습니다. 네. WBS 스페셜 원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한 소감을 물어봐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사타원 선지님을 만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삶 자체는 너무나 신선하고 힘들게 사셨지만은 그 나중에는 그 환희와 열정에 차서 살으셨던 그 어려운 시대에 여성의 삶으로서 굉장히 그 많은 일들을 하고 가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드러나는 일부터 우리가 이제 그 교단이 그 앞으로의 그 진취적인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타원 선지님뿐만이 아니라 뭐 10대 제자였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단에는 굉장히 많은 여성 성자들을 찾아내야 될 보석과 같은 여성 성자들이 앞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성 성자는 여성 성자만 찾자 이거는 아니죠.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이 갖는 가치들을 좀 더 세상에 나누고 그런 세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런 일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네. 예, 앞으로 연구 과제는 더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인철 교우님이 내가 다시 뭐 이렇게 태어나거나 그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사타원님이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 표현이 그 양성 차별화적인 부분들을 깨는 게 아닌가. 네. 남성과 여성의 그 차별을 없이 그렇죠.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남녀 차별을 뛰어넘은 경제. 네네네. 프로그램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똑같이 행복했고요. 왜 행복했느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우뚝 서신 성자님이시다. 그 성자님을 이렇게 직접 마음속 한 번 더 모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또 함께 그 자리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할의 차이는 뭐 남녀가 없을 겁니다. 맡겨진 일에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직의 길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구도의 길도 필요할 것입니다. WBS 스페셜 원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오늘은 사타원 이호나 선지님에 대해서 원불교 사상연구원 원장 박윤철 교무님과 또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이태훈 교도님과 함께했습니다. 초기 여성 선진들의 숨겨진 신성과 또 교화활동을 만나는 원불교 초기 여성 제자를 만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